잠깐만 좀 보시면요. 그냥 남들이 하는 GPT.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챗GPT 이야기 너무 많죠. 근데 그거에 다 귀 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만의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챗GPT의 운영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좋아 보이고 저기서 말하는 게 좋아 보이고 또 제가 말하는 게 좋아 보이고 이러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GPT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GPT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챗 GPT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에게 어울리고 나에게 필요한 맞춤형 GPT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강의에서 아 그래 맞다. 나에게 맞는 챗 GPT, 나에게 맞는 GPT를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마음 안에 들어진다면 벌써 한 가지의 강의를 통해 성공을 이루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챗GPT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 모델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뭐 블로그라든지 몇 가지 SNS들을 살펴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사례 중심으로 좀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카톡이 왜냐면 좀 나이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톡 처음 할 때 이걸 왜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10여 년이 지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뭐 카톡은 그냥 거의 휴대폰에 무조건 앱으로 설치돼서 나오는 아주 필수 어플리케이션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챗GPT도 분명히 100%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 2월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챗GPT를 통해서 빌더라는 게 생길 것 같고 이 빌더를 스토어 시장에 아마 파는 세계가 될 것 같고 저는 그걸 대비해서 메타머니 프로젝트라고 하는 GPT를 지금부터 만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지 딱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GPT 스토어가 이야기한 그대로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챗GPT가 정말 필요하지 않다. 그건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챗GPT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냥 이쪽에 전혀 무관심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다면 내가 인공지능 AI 시대에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걸로 어떤 업무 효율성이나 일상에서 도움을 받기 싫다라고 하면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필요 없는 게 비정상인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수익화를 할 때 누구는 액티브 인컴,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누구는 정말 글을 계속 쓰거나 혹은 단순 작업들을 하면서 되게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는 무엇인가 계속 아이디어를 내면서 자기를 브랜딩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자가 더 낫고 전자가 더 모자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친구나 지인들 중에서는 액티브 인컴으로 큰 만족을 누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간혹 이것들을 이제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분들을 보아서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상태와 레벨을 진단하는 요소라고 되어 있죠. 자, 학습 능력의 4단계입니다.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챗GPT의 이해도를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꼭 챗GPT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지적 능력에 대해서 1단계에서부터 10단계로 줄여서 얘기하더라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1단계에서 10단계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의식적 무능의 단계가 처음 단계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 챗GPT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모르는 단계. 혹은 여기 보면 수익화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블로그라든지 블로그 수익화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블로그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단계. 근데 알았어. 알았으면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 아는 게 나에게 맞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한다? 근데 따라해도 안 되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계속 글만 쓰는 것들이 상당히 피곤해하고 되게 힘들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블로그 컨텐츠 수익화가 되게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 무능이 뭐냐면, 챗GPT로 예를 들면은, 챗GPT 활용이 실제 수익화나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단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신청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단계가 아니라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의식적 무능의 단계입니다. 이건 꼭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꼭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챗GPT로 내가 업무의 어떤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고 어떤 수익화 모델하고 접목을 해서 챗GPT를 협업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은 그게 이제 의식적 무능입니다.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의식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이 무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무능이 아니라 아직 능력의 부재 이런 상태입니다. 단어 용어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돼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의식적 능력의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알고 있는 거를 나의 방법대로 나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이 시작되는 거죠. 역량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2단계의 무의식적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식적 능력으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무의식적 능력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신사임당 주영균 님이나 뭐 자청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보면은 상상하고 생각하거나 또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3단계 이후에 4단계가 되면은 2단계에 넘어서고 뭐 저 같은 경우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지금 무의식적 능력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겸손하게 얘기하면은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고 새로운 전략적 컨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GPT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챗 GPT는요.